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0월 31일 마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지수가 반등된 상태를 유지해주면서 기관과 외인의 경우는 매도가 좀 나와줬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관 외인 매도가 있다가 코스피는 정말 오랜만에 장 막판에 이제 기관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워낙 많은 그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외인이 매도로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순매수 자체가 그냥 순매수 전환이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매수 폭에서는 큰 의미까지는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반등 시장 상황임을 감안을 또 해야겠죠. 완전히 추세를 돌린 것도 아니고 바닥을 확실히 잡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개인 위주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여러 테마주들이나 혹은 그동안에 폭락이 심했던 주식들의 반등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식들이 움직이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뭐 여러가지 많은 주식들이 상승을 했고 상승폭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사실상 폭락에 대해서 메꾸는 정도의 상승만 나와도 지금은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만큼 폭락이 컸기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큰 상승폭에 있어서 명분을 씌워서 상승 이유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종목은 기술적인 이유로 상승을 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폭락이 컸기 때문에 상승도 컸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개인의 수급이 뭔가 풍부해 보이지만 그동안 빠진 것을 어느 정도 메꿨을 뿐이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지와 기반을 가지고 추세 전환을 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의 상황은 좀 역사적으로 한국 증시 역사상 손에 꼽히는 큰 폭의 단기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증시의 하락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보수적 관점에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종목들 볼 것 같은 경우는 그런 단순한 반등이나 기존에 있었던 재료를 재탕해서 단순한 반등의 사유로 사용한 그런 주식들은 말고 조금 그래도 의미가 있는 그런 주식들 위주로 한번 선별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캐스텍 코리아 처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텍 코리아 오늘은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고요. 오후 시장에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어졌죠. 내용 자체는 이제 공시인데 그 두산 모트롤이라는 회사와 이제 1,100억 원 정도 규모의 납품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기간이 긴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매출액 작년 이제 매출액의 50% 정도가 되는 많은 금액이긴 하나 기간을 따져보면 2019년부터 5년간 이제 납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좋은 호재긴 하지만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서 1년으로 치면은 10% 정도의 전년 매출 대비해서 1년
금액으로 치면 10% 정도의 금액이죠. 그냥 단순하게 5등분을 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폭이 그동안 컸었고 시장도 안 좋았었기 때문에 반등을 해주는데, 그런 재료가 가미가 돼서 조금 강하게 쳐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어떤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재료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캐스텍 코리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프로젠 H엔진인데요. 일단은 관심주로 넣어두고요. 그 이슈가 있는데 포트리스 M이라고 해가지고 모바일 게임이 있습니다. 그 모바일 게임의 출시와 어떤 매출 흥행에 따라서 에이프로젠 HNG가 이제 유통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관련해서 움직인 모습이고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지는 않지만 조금 들어와준 모습이고, 관련 모멘텀 조금은 지속해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이나 기술적 모습은 당연히 좋지 않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이 다 이런 식의 폭락과 어떤 급락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역배열 상태라서 사실 정배열이나 신고가를 찾기는 힘든 시장이고요. 지수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식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골라내기가 조금은 곤란한 시장이죠.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모멘텀과 거래량과 재료나 뭐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봐야 하는데, 사실 최근에 기술적인 것들은 거의 대부분 종목이 꽝입니다. 왜냐면 지수 자체가 너무 폭락과 급락이 심했었기 때문에 매물대라던가 투심이라던가 이런 거는 개별주들도 다 안 좋은 측면이 많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나마 볼만한 것들 보고 있는 겁니다. 네이처셀은 라정찬 대표이사 보석 관련해가지고 네이버 실검이나 뉴스로도 떴었죠.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면서 급격한 급등을 보여줬고요. 네이처셀은 체크는 뭐 자주 해드리지만 어떤 거래 대상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요 정도 이슈가 있다. 왜냐면 네이처셀 자체가 좀 약간 바이오주의 대표성 분위기가 있고, 이 네이처셀이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약 바이오주의 투심을 살리기는 힘든 시장이라고 보이지만 악화시킬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세기 때문에 악화는 쉽고 호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표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주식이고 증시에서 어떤 대표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체크는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자회사 이제 현진 소재 관련해 가지고 풍력 사업과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중에도 한번 짚어드렸지만 그 풍력 이제 새만금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해가지고 뉴스가 있었고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인트로메딕이나 SDN이나 혹은 그 신성 ENG, 방금 차트를 보셨겠지만 인트로메딕이 제일 반응성이 좋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신성 ENG가 괜찮은 모습입니다. SDN은 좀 많이 눌리게 되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약세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웬만하면 회피하는 게 좋고요. 거래를 할 거면 좀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조금 안정적인 신성 ENG가 좀 관심주로 괜찮아 보이고,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바이오주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복잡합니다. 인트로메딕은 복잡하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고 차라리 관심주로 볼 거면 신성 ENG가 낫고요. 인트로메딕이 더 상승세는 강했지만 그 전에 폭락세도 더 강했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은 그거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또 아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주식들이 있다,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건 정리를 해 두시되, 알고 계시되 신성 ENG가 괜찮다라고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체크만 하고 갈게. 이제 UID와 유라테크 그 두 가지 세종시 관련한 주식들 조금 변동성을 지속해주고 있고요. 근데 그 UID도 유라테크도 최고점을 넘지는 못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위험한 하락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테마적으로다가 급등 급락을
반복해주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 나온 테마주라 확실히 그런 식의 먹거리는 되어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뭐 다음에 교훈을 위해서도 자꾸자꾸 보고 익히는 게, 감각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봐줄만한 게 자화전자가 지금 기관과 외인에 특히 기관의 수급이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의 급격한 급락이나 폭락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면서 차트와 수급을 괜찮게 가져가 주고 있죠. 그리고 돌파해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자화전자, 따로 자화전자를 관심주로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화전자 관심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상승률이 높은 주식들이 많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락과 폭락이 컸기 때문에 그 정도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너무 폭락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크게 나와버리는 그런 어찌 보면 착시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는 것이지, 시장의 질이 굉장히 좋거나 뭐 상승을 많이 해주는 시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고, 그 중에서도 최대한 이제 괜찮은 주식을 한번 골라봤고요. 그래서 조금 급락이나 폭락이 안 나오고 있지만 또 내일의 움직임을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관찰하면서, 흐름을 관찰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안심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제 거의 바닥은 가까워지고 있고 지지되는 모습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확인하고 인내심을 가지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기회는 많습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회를 보면은 정말 많기 때문이고, 또 제가 항상 성실히 봐 드릴 테니까,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뭐 카페 이용하시는 분들은 카페 잘 활용해 주시고, 뭐 좋은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 그 정도는 어렵지 않죠. 네, 그렇게 화이팅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시장 마감 요 정도로 끝내겠고요. 11월 달도 11월 달은 10월은 완전 금융 역사상 끔찍한 10월이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그렇게 돼버렸네요. 11월은 좋은 11월이 될 수 있게 한번 같이 바라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오겠습니다.